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그래머트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그래머트리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포토그래머트리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있는지 알려주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3D 모델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포토그래머트리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일부는 구매를 해야 합니다. 예시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우리가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사용될 그 포토그래머트리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픽스보디 매퍼. 이 픽스보디 매퍼가 우리가 사용을 해볼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리얼리티 캡처, 이 리얼리티 캡처라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사용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오픈 드롭 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따로 사용을 하지 않고 실습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질문을 돌렸는데 똑같이 답변을 주고 있네요. 자, 픽스보디 매퍼는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처리하고 3D 지도 및 모델을 생성하는 포토그래머트리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많은 산업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얼리티 캡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3D 모델을 생성하는 그런 포토그래머트리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모드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3D 모델을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경우에 오픈 드론 맵 같은 경우 뭐 드론 촬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지도 모델을 생성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할 것들은 실제로 신발 모델 그리고 본인의 얼굴 모델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그리고 공간에 실내 공간에 입혀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픽스보디 매퍼와 리얼리티 캡처 둘 중에 더 기능이 괜찮은 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임의로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임의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픽스보디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 드론 촬영 이미지를 처리해서 고해상도 3D 지도 및 모델을 생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건설과 광산, 농업 이런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자동화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 값을 입력을 하거나 뭐 이런 그 튜토리얼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데이터 소스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핸드헬드 카메라, 그리고 뭐 고도 이미지, 레이더 등의 다양한 그런 데이터 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3D 모델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출력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3D 모델을 다양한 형식으로 출력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그리고 픽스보디 매퍼는 사용자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이트에 그 튜토리얼 영상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튜토리얼 영상을 한 개만 보더라도 그 픽스보디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실습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개만 시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픽스보디는 가격 라이센스의 비용이 좀 높은 편이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하게 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라이센스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용할 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당연하겠지만 고사양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약간의 그 픽스보디라는 소프트웨어의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었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사용할 수도 있는 이 리얼리티 캡처라는 이 리얼리티 캡처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리티 캡처는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자세히 설명.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을 해서 고해상도 3D 모델 및 지도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건축, 건설, 광산, 게임 개발, 가상 증강 현실 이런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높은 정확도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 알고리즘 사용해서 고정 및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높은 정확도의 3D 모델을 생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멀티코어 프로세싱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셋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다양한 출력 형식을 지원합니다. 자, 두 개의 그 기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양한 형식으로 출력이 가능한 부분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자동화 기능 제공, 자, 이런 부분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리얼리티 캡처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안정적인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을 할 때에도 실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실습을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리얼리티 캡처 같은 경우는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한 거 마찬가지로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캔 단계에서 정확성과 세부 사항을 고려하면 좀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퀄리티의 작업을 하려면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3D 모델링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3D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환경은 촬영 환경을 얘기합니다. 스캔 촬영 환경이 뭐 조명, 색상, 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부 환경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기도 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데이터 처리가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서 리얼리티 캡처 같은 경우는 뭐
생성된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 저장 처리 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 기술 어떤 그런 시스템이 따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그래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실습 과제를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리얼디티 캡처나 자, 픽스보디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지원 및 교육을 제공. 자,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셋을 제공받아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실습 이후에는 우리가 실제로 본인의 신발을 촬영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본인의 얼굴 데이터를 촬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간 데이터를 촬영을 해서 실내 공간에 내 캐릭터를 입혀보는 그런 작업으로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리얼리티 캡처의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얼리티 스캔 같은 경우 모바일 장치로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리얼리티 캡처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캡처와 스캔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 밑에 내려가서 설명 보면 사진에서 사실적인 3D 모델 만들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산업 분야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업 분야에 에티오피아 유네스코 유적지를 3D로 구현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제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구현한 어떤 이미지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 팔미라의 벨 사원이 있고, 현장 방문 없이도 인테리어를 이런 식으로 재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하얀색 점점점점 보이는 것들이 다 카메라 뷰 같고요. 이렇게 카메라 뷰로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3D 모델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해양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촬영이었던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나사 우주왕복선 세계유산 같은 경우와 실제로 그 슈리성 프로젝트, 그리고 실제 현실적인 매핑과 자, 이런 가상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실제로 촬영한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진짜 굉장히 현실적인 고퀄리티의 작업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작업물들을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점토 조각을 시각화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VR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3D 텍스처도 시각화해서 생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공간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아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얼리티 캡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초현실적인 3D 식품 자산의 비하인드 스토리. 자, 이런 것들. 자, 이 호두 같은데, 이 굉장히 실제로 현실에서 제작했던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3D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소방차를 구현을 해서 응급 서비스를 위한 VR 교육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분야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만 많이 활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산업 분야에 굉장히 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있고 데모 버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5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에 바로 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촬영을 해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리티 캡처에서 실제로 무료 데이터 세트, 무료 데이터 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열된 샘플 데이터로 리얼리티 캡처를 완전히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어 비용이 없이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내보내고 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 오두막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모든 면의 개체 스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언리얼 엔진 5에서 메쉬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런 식으로 강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그 데이터 셋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핸드헬드 레이저 스캐너로 만든 모델을 사진 측량 프로젝트와 정렬, 텍스트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 진저브레드맨, 코마이누 조각상. 자, 이런 식의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다 보면, 진저브레드맨 같은 경우에는 158개의 이미지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마이누 조각상 같은 경우는 2388개의 이미지로 생성을 했고,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경우는 305개, 크리스마스 동상은 299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루터기 같은 경우도 400장, 드론 이미지도 48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셋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실제로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할 때 신발 같은 경우 뭐 10장에서 한 30장 정도의 범위 내에서 촬영을 해서 대략 그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촬영을 완료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요즘 그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6장의 이미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 3D로 자연스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2388개의 그런 사진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많아야 30장 정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그 정도의 이미지의 양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실습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몇 가지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한 이후에 신발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의 신발 데이터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3D 모델을 제작을 하는 방법을 실습을 하고, 공간에 대한 촬영을 진행을 해서 공간 제작에 대한 실습을 하고, 그리고 얼굴까지 해서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최신 릴리스인 리얼리티 캡처의 1.2.1 타라스크 새 릴리스가 이제 업데이트 됐다고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더 쉬운 클라우드 배포를 위한 내부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고, 파이프라인이 몇 가지 개선된 사항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PPI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고 제한된 해상도 모델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모델을 공유, 판매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업데이트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리티 캡처가 어떤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멋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런 경우 굉장히 고퀄리티의 어떤 작업물들을 제작을 할 수 있고 지형 제작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형 지물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포토그래머 트리 수업 이후에 오늘 소프트웨어 수업 이후에 다음 강의부터 PCD 오브젝트 모델링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PCD 오브젝트 모델링이라고 하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해서 약자로 PCD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D 스캐너나 어떤 그 포토그래머트리 측량 기술을 사용해서 촬영한 실체 영상을 3D 모델로 생성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PCD 모델링은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객체를 정확하게 캡처해서 포인트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자, 포인트의 형태로 나타내서 좀 정확하게 그렇게 캡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산 과정에서 오차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볼 모델링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모델링의 PCD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PCD 모델링 실제로 촬영을 하게 됐을 때, 이 PCD 모델링으로 촬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빛이나 레이저 이런 것들이 그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데이터를 장비에서 받아들여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좌표값이나 RGB 값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3D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각 점들이 어떤 연관관계,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서 3D 모델링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과 밀도가 꽤 중요하기 때문에 점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높은 그 포인트에서 좀 더 높은 정확도와 해상도의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모델링, PCD 모델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자, 여기 픽스 보디로 작업이 된 예시가 있습니다. 자, 점의 개수가 67만 개, 11,000개, 3,500개 대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꽤 정확한 어떤 모델링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뭐 RGB 값이나 좌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모델을 구현을 해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3,500개 정도의 작은
점 개수를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점의 개수가 적게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게임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서는 이렇게 그 용량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텍스처가 씌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텍스처를 씌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 세 개의 해골 모델, 세 개의 그 스컬 모델에도 똑같이 텍스처가 씌워지게 되면 지금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한 그 67만 개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고퀄리티의 작업물을 또 결과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분야에서는 이렇게 용량을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모델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읽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모델을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많은 포인트가 많았을 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그래머트리에 대해서 배워보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특강을 진행했던 타 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했던 그런 자료들을 잠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GCP 지상기준점이라는 그런 챕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한 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 자, 이 GCP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GCP는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지상 기준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GCP는 지표면의 점들로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면 외에 특정 지점을 나타냅니다. GCP, GSD 두 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그라운드 샘플링 디스텐스, 포토그래머트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얘기입니다. 포토그래머트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되겠고 GCP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기준점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이 이미지처럼 그 갓길에 있는 그 라인, 그리고 차 정차선 라인, 이런 그 라인의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논이나 밭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 이미지처럼 특정 그 체크무늬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서 좌표를 측정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GCP는 지면 위에 고정된 점이고 지면 모델링에 사용이 되고 지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픽셀 좌표를 실제 지면의 좌표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기준점을 잡아서 이제 이미지 좌표와 지면 좌표를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내에 다른 특징점들과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미지의 고도와 어떤 그런 정보들을 추출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지면에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좌표를 계산해서 그것들을 연결해서 그리고 이미지 내에 다른 특징점들과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을 해서 그 계산값들을 만들어내서 지면 모델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GSD는 이미지 한 픽셀이 지상에서 얼마나 큰 영역을 표시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지상 측량 그리고 지형 분석에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 해상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GSD가 작을수록 더 세밀한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샘플링 디스텐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을수록 더 세밀한 지형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고 GSD가 10cm인 이미지에서는
10cm 곱하기 10cm 정도의 지면을 한 픽셀로 표현을 하고 20cm에서는 마찬가지로 20, 20 이런 정도의 그 지형을 한 픽셀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그 해상도가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CP는 이미지 좌표와 실제 지면 좌표를 연결해서 모델링 하는 데 사용이 되고 GSD는 이미지 한 픽셀이 지면에서 나타내는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용어 두 개, GCP, Ground Control Point, GSD, Ground Sample Distance. 자, 이 두 가지 단어, 포토그래머트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트렐로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픽스보디 기초 자, 이런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 특강 부분에 있는 소개 설치 메쉬룸이란 프로그램은 따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포토그래머트를 위한 사전 지식 자, 이렇게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링크 들어가 보게 되면 사진 측량 사진 가이드가 따로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언제부터 이 기술을 사용을 했는지와 가이드를 사용하는 방법, 물체, 구조물 또는 풍경의 이미지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중첩 캡처, 그리고 이미지 세트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사진 측량 소프트웨어를 사용. 자, 소프트웨어 두 개, 리얼리티 캡처와 픽스보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제가 그 두 가지 프로그램만 설명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하나를 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픽스보디와 리얼리티 캡처 두 가지 소프트웨어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메쉬룸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스캔 데이터를 후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보고 메쉬룸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메쉬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보였던 이 점 같은 것들이 다 카메라의 각도 그리고 이미지를 실제 촬영한 그 위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진 측량 작업, 고품질 3D 모델, GPU를 사용하여 고품질 성능 결합 자, 이런 식의 그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후처리 및 텍스처 작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사용자 지정 유브를 사용하거나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렌더, 지브러시, 마야 이런 3D 프로그램에서 리터폴로지를 한 후에 메쉬룸에서 다시 메쉬를 다시 텍스처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그 블렌더 우리가 사용했던 그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플러그인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 써 있었죠. UV를 사용하거나 자동으로 생성 그리고 블렌더에서 리토폴로지를 한 후에 메쉬룸에서 다시 메쉬를 텍스처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이렇게 텍스처링을 하게 되면 실제 나무처럼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네, 그런 설명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나무 그루터기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메쉬룸에서 제작된 3D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스캔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스캔한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매쉬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촬영되지 않은 부분, 지형 정보도 꽤 정확하게 이런 부분까지 다 촬영이 돼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현이 되네요. 자, 이렇게 윗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한 텍스처를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촬영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어떤 데이터를 자랑을 하네요. 우리가 기존에 알아봤던 다른 프로그램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죠. 소프트웨어 리얼리티 캡처와 픽스버디 두 가지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아봤는데, 기능과 인터페이스 면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가 그 매쉬룸을 사용을 해서 세 가지 중에 가장 적합한 걸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한번 실습 과정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리얼리티 캡처, 픽스보디, 그리고 매쉬룸까지 알아봤고, GCP,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GSD,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 이미지 좌표와 실제 좌표를 연결하는 지면 모델링을 하는데 사용되는 GCP와 이미지 한 픽셀이 지면에서 나타내는 크기를 나타내 주는데 사용되는 GSD,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신발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자의 신발을 촬영을 해서 실제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촬영을 하실 때에는 한 장 한 장마다 4분의 3이 겹치게, 자, 이 정도 부분 촬영을 했으면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치게 촬영을 해주시고, 공간에서 대각선의 촬영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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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면을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으로 촬영을 해주시고 이런 대각선을 피해 주시고,
대각선 촬영을 피해 주시고 직선으로 촬영을 해 주시는데 4분의 3, 75% 정도 오버랩 되게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해서 다음 시간에 실습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